안녕하세요. 질풍가도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수시는 한마디로 아이의 강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크게 나누면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이 있고 각각의 성격과 준비 자료가 다릅니다. 오늘 이 전형들을 엄마 눈높이에서 쫙 펼쳐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장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올해 눈에 띄는 변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연세대 수시에서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 무전공 학부가 신설됐고 인공지능융합대학 안에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새로 생겼습니다.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2단계 평가 대상자 수가 더 늘어났고요.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도 일부 바뀌었으며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부에서도 수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 무전공이나 인공지능 관련 학과는 신설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분산될 수도 있고 반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 2단계 평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아이에게 면접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전형별로 누가 유리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교과 전형 추천형입니다. 저는 이 전형을 정교한 내신 관리형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내신 등급의 깔끔함과 학교장 추천이에요. 한 학교에서 최대 10명까지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부와의 협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 졸업생이나 특성화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제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과 전형 준비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1. 2학년 내신 추세가 상승 곡선인지 하락 곡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수 과목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이과는 수학과 탐, 문과는 국어 사탐의 심화 과목 이수를 챙겨야 합니다. 셋째, 교내 활동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결국은 교과 성적이 본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추천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형으로 나뉘죠. 학종은 한마디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동아리, 탐구, 프로젝트, 독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한 줄기 주제로 묶여야 해요. 활동 우수형은 활동의 밀도와 확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형은 해외 경험이나 언어 역량이 전공과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균형은 자격 충족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준비할 때는 한 줄 메시지를 잡으세요. 이 학생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탐구했다. 이 한 줄로 정리돼야 합니다. 세특도 문제의식, 탐구, 증거, 확장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상의 개수보다 프로젝트 하나를 어떻게 깊이 있게 끌고 갔는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면접에서는 교과 심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거와 한계, 다음 단계를 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를 훈련하는 싸움이에요. 내신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내신이 조금 아쉬운 상위권 학생들이 역전하기 좋은 트랙이죠.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최근 기출을 분석해서 논제 유형을 분류하세요. 자료 해석형인지 통합형인지 과학 논술형인지 유형을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둘째, 글 구조를 논거, 근거, 반론, 재반박 4칸으로 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글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연결어를 따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넷째, 실전은 6080분 세팅으로 연습하고 반드시 채점 기준에 맞춰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는 독해의 40%,
설계의 20%, 작성의 40% 정도 배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특기자 전형입니다. 국제인재와 체육인재가 있죠. 국제인재는 활동의 질과 전공적 합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체육인재는 입상 실적과 경기력, 그리고 그 자료의 공식성과 최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기자 준비의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실적의 공식성과 최근성을 확인해야 하고, 그 실적이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이건 자격 충족이 최우선이에요. 장애인 등록이나 국가유공자 자녀 여부처럼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따라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빙 서류의 정확성과 기한입니다. 반드시 캘린더에 역산해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형의 큰 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유형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신 1등급 초중반이고 비교과는 무난한 학생은 교과 추천형을 주력으로 하고 학종을 보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논술은 리스크 대비용으로 조금씩만 연습해두면 됩니다. 내신이 2등급 초중반인데 비교과가 강한 학생은 학종을 메인으로, 논술을 세컨드로 준비하세요. 교과는 과감히 줄이고 논술 구조를 단기간에 몸에 붙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신이 아쉽지만 독해력과 서술력이 강한 학생이라면 논술을 메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출 전 범주를 분류해서 출제기관의 논리 언어에 익숙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제 경험이나 언어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종 국제형이나 국제인재 전형을 노리세요. 국제 이슈를 전공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활동과 독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육 실적이 확실한 학생은 체육인재 전형을 준비하되,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다른 플랜도 함께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전형별 평가 요소를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게요. 연세대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연결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을 희망한다면 교과에서 생명과 화학, 성취, 탐구 활동에서는 현미경 관찰과 효소 실험, 독서에서는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최근 논문이나 리뷰, 그리고 확장으로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연결성이 전공적 합성으로 평가됩니다. 논술 준비 팁도 알려드릴게요. 독해할 때는 키워드를 밑줄 긋고 논지를 화살표로 정리하세요. 설계 단계에서는 각 문단이 어떤 역할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명제와 근거 위주로 쓰는 게 점수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과학 논술은 그래프를 읽고 관계식을 추정한 뒤 변수 통제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면접 준비에서는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은 정의, 근거, 사례, 한계, 보완이라는 구조로 준비하세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가정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과 준비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논술은 9월 27일, 그리고 전형별 1단계 발표와 면접은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입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역산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 한 달 전까지는 전형 선택을 확정해야 하고, 3주 전에는 학생부를 점검하고 활동 증빙을 정리하세요. 2주 전에는 논술 모의고사를 최소 3번은 치르고 면접 예상 문제를 30개 정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지원 학과별로 자기 서사 문장 3줄을 완성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연세대 수시는 우리 아이의 강점을 중심으로
자료와 언어를 정밀하게 정렬하는 전략 게임이다. 엄마 아빠가 방향만 잘 잡아주시면 아이는 훨씬 덜 헤매고 점수화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풍가도 유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